안녕하세요. 마음입니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첫 번째 음성이 아니라 영상인가요? 영상 리뷰를 남겨볼게요. 음성 리뷰가 주된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63페이지예요. 보시면은 철학자 얘기의 부분에서 생활 양식을 바꾸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큰 용기가 있어야 하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 자네는 후자를 택할 테지. 그래,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한 거지. 라고 철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에 대한 불안을 선택할 거냐,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거냐. 이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은 옆 페이지에 지금의 생활 양식에 익숙해져서 이대로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얘기했다던 내용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뇌는 편하고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싫어하고 거부해서 어떤 습관을 들이려면은 한 번에 들여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일단 저의 상황에 대해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변화와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나는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하고 있는지. 저는 분명히 변화를 많이 원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불안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어떤 종류의 불안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시도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닥쳐올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그 과정의 치열함, 나 자신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과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것들이잖아요. 편한 것이 아니고 예측 불가능하고, 내가 뭔가 에너지를 들여서 해결해야 하고 싸울 필요도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제가 잠깐 써놨지만 안 보이시겠지만 글씨가 작고 좀 잠깐 그냥 제 생각을 메모를 해봤는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 옛날부터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그 알을 깨는 그 과정이 쉽진 않잖아요. 병아리가, 아니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알을 깨고 나오면. 그렇지만 그 새 세상이 기다리고 있듯이,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듯이, 또 그 세상이 만만치는 또 않지만 그 안에서만 있다면 그냥 그 안에 있다가 죽게 된다거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크지 않고 그 안에 있게 된다거나 이러겠죠. 하지만 알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시도한다면 그 사람과 또 더 깊은 관계를 또 맺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잠깐 우리 남편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알고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지는 오래됐지만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들, 갈등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맞서 싸워서 이 관계를
좀 더 깊고 탄탄하게 만들려면 대면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요즘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거든요. 너무 바빠서 하숙생인데 우리 집 하숙생은 너무 바쁘시고 저는 그래서 얼굴 볼 시간도 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관계를 개선시킬 의지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용기가 없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흘러왔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깐 생각을 했던 거는 뒤에 그 얼굴이 빨개지는 컴플렉스가 있는 정면 공포증을 가진 여자분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면 공포증의 실제 용도가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던 그 여자분은 이거를 이용해서 대인 그러니까 남자를 사귀는 거를 회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제 두통이 좀 고질적인 두통이 있는데 물론 이게 몸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나타나요. 하지만 이 편두통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없을까?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걸 내가 사용하고 있진 않았을까? 대인관계에서 아니면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나? 편두통이 없으면 난 정말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했는데 이게 없어졌을 때 난 과연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헐헐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활력 있게 살 수 있을까? 말로는 활력 있는 엄마, 건강한 엄마, 아니면 건강한 나를 외치면서 편두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사방팔방에 떠들고 다니는데 운동도 하고 식단도 관리하는데 과연 내 깊은 곳, 저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것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었네요.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을 어떤 공식적인 권리? 이런 것. 아니면 내가 아프니까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좀 이제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약간 남편도, 나 힘들어, 아파. 그러면 남편이 좀 더 도와주긴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이런 건 필요하다고 하지만, 뭐 많이 그러지도 않지만, 좀 그런 거, 매니퓰레이션 한다거나, 수동적으로, 유전적으로 나를 좀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만 있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 편두통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막 화내거나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잘 표현이 못 되면 표출이 못 되고 쌓이고 목과 어깨가 경직되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소화불량이 되면서 정말 이런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편두통이 없으려면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두려움 없이 이런 것들을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고 내 스스로가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가서는 내 삶에 대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열심히 살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루고 있는 편두통이라는 것을 놓고 붙잡고 놓아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이나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리뷰를 음성으로 남기는 것은 또 다른 그런 효과가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용기가 불안을 감당하면서 변화를 도모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다. 대인관계이든지 나의 어떤 나의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나 자신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딸아이 유치원을 데리러 가야겠네요. 좀 급하게 한 감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